이번 영상에서는 일주론 중에서 가장 육식갑자의 첫 번째 나오는 갑자일주에 대해서 특징과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주팔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그게 우선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의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형성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생극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주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태어난 날의 일간입니다. 그리고 그 일간을 중심으로 태어난 일지까지 해서 일주를 보는 것인데, 일단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석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떤 의미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그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통변을 한다고 하는 건데, 설명을 한다든지 또 이해를 시키기까지는 그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일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면 다른 것들이 좀 보기가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쉬울 수가 있으니까, 일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한눈에 딱 일주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특성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자일주 여러분들이 뭐 많이 공부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머리에 나오니까 일단 이 갑자일주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게 개일주죠. 자, 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위쪽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지지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갑을 병정했을 때 첫머리가 갑이 나오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했을 때 자가 나오는데, 갑자일주는 육식갑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가 갑일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주의 기운을 놓고 따질 때 띠를 구성하는 게 시작점은 인으로 봅니다. 인으로 보는데 왜 육식갑자에서는 갑자에서 이 자 먼저 나올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주를 본다고 하면 인월이 와서 입춘절이 지나야만이 새롭게 새로운 나이가 음력으로 시작이 되고 띠가 바뀌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갑인부터 나와야 맞는 건데, 왜냐면 인이라는 거는 봄이지 않습니까? 근데 봄이면 인묘진 사오미에서 그거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음력으로 1월이니까 실질적으로 갑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동지를 나타냅니다. 절기상. 그래서 이 동지를 옛날에는 한 해의 시작점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장 왕성한 시점이 동지인데, 동지를 뭐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서서히 추위도 가시면서 봄의 기운으로 간다. 그래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된다 해서 출발점을 우리가 자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갑자 일주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 육식갑자 중에서 첫 출발점이 되고, 실질적으로 겨울이 가장 왕성한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봄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일주도 제가 쭉 앞으로 특징과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일주를 분석을 하면서 풀이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출발점입니다. 출발. 그래서 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 모든 일주의 첫 번째다 보니까 천간도 첫 번째예요. 지지도 첫 번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갑자일주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출발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어떤 조직이나 갑인에서도 이제 걸록격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갑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나 사회 단체에 있어서 갑자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출발 선상의 맨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기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갑자일주 같은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사회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뭔가 궁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자로서 어떤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된다든지 학교 같은 데는 또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는 사람이 많다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특징을 알고 계시면서 출발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자일주 보면 사주의 기운 놓고 봤을 때 지지에는 임수와 개수를 일단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하는 것은 정인이죠. 인성. 그러면 갑자일주 첫 번째 딱 봤을 때 일단 갑자일에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정인을 지지에 깔고 있다. 정인을. 그러니까 정인 속에 이 임수와 개수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잘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수의 기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성 정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의 기운은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목의 기운한테 상생 역할에서 수생목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기운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성을 깔고 있다. 특히 정인을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정인, 인성, 이 인수, 다른 말로 또 인수라고 하죠. 인수가 무엇이냐면 도장집을 말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관리들이 이렇게 사무 관대를 딱 갖추고 이 허리춤에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도장집인데 그걸 인수라고 합니다. 즉 도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결재권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수는 도장집에 있는 이 실 늘어져 있는 거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많이 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수라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정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사회적으로 학자 타입이다. 그리고 연구가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은 아닙니다. 주로 공부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학위를 취득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머리가 대체로 갑자일주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라 일주만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갑자일주생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조금만 본인이 노력한다고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2운성으로 봤을 때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장생 다음에 목욕지죠. 목욕지. 목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도화를 나타내는데 도화, 목욕이면서 또 연살을 갖고 있습니다. 연살, 목욕지, 함지살, 욕패살 다 똑같은 말 도화를 나타내는 건데 자, 좌우묘, 도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좌우묘유를 우리가 이제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숙이 신자진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왕성한 제왕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수의 기운 중에. 그리고 도화를 갖고 있고 연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갑자일주생들은 물론 가도하냐 진도하냐 그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완전한 진도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도화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화살을 갖고 있고 나체도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일주생이면 남자든 여자든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성들한테 어느 정도 뭐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음악이나 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연예계 쪽으로도 갑자일주들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 이런 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딱 하면 기본적으로 도화살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잘하는 것은 수의 기운이고 약간 음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내놓기 보다는 약간 음성적으로 음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제와 절제를 하지만 한번 발동이 걸리면 그게 어느 정도에서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식기적인 그런 욕구를 나타낼 때 생명의 기본 요소로서 자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서로 어떤 인기적인 측면이나 얽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과 도화살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에서는 신자진 삼합의 왕지에 있죠. 그래서 이 수왕지, 수제왕, 이 왕지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수기가 굉장히 강하다. 물론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수는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동짓달의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간목, 그러니까 간목이 새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간목 입장에서는 얼어있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수생목 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해수라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장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수라는 물은 또 대해수 넓게 보면 이 소금물, 짠물, 바닷물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해수냐 자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 이 사주는 음양오행론이기 때문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에 태어난 물이냐 아니면 한겨울에 또 태어난 물이냐 가을에 태어난 물이냐에 따라서 이 자수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 하나만 놓고 딱 이거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갑자일에 태어났을 때 그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가 가장 왕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망을 따진다면 이 갑자일주의 공망은 술과 해가 공망입니다. 그죠? 그러면 술과 해가 공망이면 자 갑자일주 입장에서는 술이라는 것은 편재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해 같은 경우는 뭡니까? 편인이죠. 편인이 공망이 인성이 공망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결국은 이 술 같은 경우 재성이 공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편재가 공망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에 재성이 있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천간에 무토나 뭐 기토가 떠 있다 하면 뭐 덜 하겠지만 술이 하나가 있는데 뭐 술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개띠라든지 아니면 술월에 태어났다든지 했을 때 술이 있는데 그 공망이 되면 결국 공망이라는 것은 빌공자의 망할 망자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갈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돈복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돈복에 대해서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더 열심히 그걸 벌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 편인 해수가 공망이기 때문에 해수 같은 경우는 아까 대해수 바닷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인성이 공망이게 되면 특히 편인이 공망이다 이런 공망 같은 경우는 주로 무엇을 하면 좋냐 우리가 정상적인 공부 학문적인 공부 물론 자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인이기 때문에 공부 운이 도움이 되고 학자로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학위를 받는다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수가 공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수를 갖고 있는데 공망이다 그러면 없을 때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해수가 안 보일 때는. 근데 해수를 뭐 해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돼지띠라든지 뭐 했을 때 공망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뭔가 다른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문적인 공부 말고 뭐 자기가 새로운 것을 연구해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뭐 SF적인 그런 생각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런 쪽으로 심취해서 종교 공부를 한다든지 동양 철학 아니면 사주 명리 이런 걸 공부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갑자일주에서는 이게 좀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인성을 깔고 있다는 거하고 목욕살, 도화살, 연살 갖고 있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또 이건 결국 뭐 인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공망을 놓고 봤을 때는 술과 해가 공망이라는 점 그래서 공망의 작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본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적이 있겠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몇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서로 주고받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앞서 드렸듯이 자기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쪽에서 적극성을 띠면서 그걸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일지 배우자궁이니까 이제 배우자 자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 인성을 깔고 있는데 인성은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수다 목보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부평충처럼 아니면 호수라든지 강에 밑에는 물속에 뿌리를 받고 떠있는 그러한 형상이지만 그게 아닐 때 결국 갑자일주 같은 경우 어쨌든 자기가 밑에 인성을 깔고 있고 수생목을 계속해서 해주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부분보다는 나무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아니면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자수가 나한테 필요한 용신 희실을 만약에 이게 자수가 돼서 깔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운이 좋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든 남자든 뭐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배우자 자리지만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덕도 우리가 육친상 그거 놓고 봤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자일주 자체만 놓고 보면 배우자 자리는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는 갑자일주생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뭐 여기 지지의 배우자 자리에 미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잠이 원진 기문이 되겠죠. 그래서 잠이 원진살이 되기 때문에 원진살이 되고 만약에 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유 팥살경 기문이 되기 때문에 미라든지 유를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충살로 봤을 때 오날에 태어난 사람 그럼 또 좌우충 해서 서로 배우자 자리에 직중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물론 이 미라는 것은 이 갑의 입장에서는 천을 기인이 됩니다. 그죠? 천을 기인이 되는데 왜냐면 갑 입장에서는 축하고 미가 천을 기인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천을 기인을 내 배우자 자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 내가 천을 기인이 없어도 천을 기인 그 배우자 자리에 상대편이 갖고 있으면 그건 궁합적으로 또 우리가 좋다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미가 왔을 때는 원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맞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이 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갑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미는 정제가 되겠죠. 그러면 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원래 배우자 그 기운은 맞지만 그렇지만 처음에는 맞아서 어느 정도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처음에는 뭐, 눈도 맞게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인 맞는 것 같지만, 배우자 자리가 서로 안 좋고, 지금 원진살이 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유라는 것은 이제 자유, 기문살이면서 파살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돌게 됩니다. 돌게 되고, 막 싸움, 다툼을 많이 한다든지, 뭐 어떤 것만 하면 서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잠자리가 안 맞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역시 좌우충도 충살적인 부분에서 좀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궁합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다, 배우자 자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합이라든지 그런 거 볼 때 내가 갑자일에 태어났다. 물론 이 자는 갑자뿐만 아니라 뭐 경자일일 수도 있고 병자일생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천을기인이라든지 그런 건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그게 몇 월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태어난 달의 기운도 상당히 나한테 일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가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일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월간이다. 그러면 뭐 천간 빼고 만약에 지지에 몇 월생인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게 내가 일간이 무엇인지 처음에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몇 월생인지 이것을 순간적으로 딱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봄에 태어난 사람인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인지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간목인지 아니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인지 이걸 한눈에 딱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월생이다. 인월이라는 것은 입춘절이 지난 바로 초봄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 입장에서는 걸록월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지에서는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그리고 월지에서는 자기가 걸록격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갑자일생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사주의 기운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물론 갑인 일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원래 임묘진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원래 이제 간목은 갑자일생이든 갑신일생이든 아니면 뭐 갑오일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 나무가 만약에 우리가 자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물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필요합니다. 개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임수는 대해수라고 하고 개수는 감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달콤한 물, 특히 가뭄 같은 거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개수가 필요하고요. 또 간목이 자라려고 하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태양, 병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만이 태양이 딱 내려찌고 그리고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아주 무성하게 자라면서 그게 여름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병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간목 입장에서는 뿌리를 박으려고 하면 흙이 있어야 되겠죠. 흙도 한겨울에 있는 축토보다는 한봄에 그러니까 청명절이 지나서 아주 땅도 다 녹고 땅 속에 이렇게 파보면 물도 이렇게 나오면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야만이 어떤 뭐 식물이라든지 나무 이런 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지에는 진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뿌리를 박으려고 하면 진토가 물론 그런데 여기가 또 밑에 다 물바다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목 입장에서는 진토가 낫다. 그럼 어떤 사람은 술토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술토는 우리가 가을에 건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간목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지금 다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술토는 사실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진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간에는 개수와 병화가 필요하고 지지에는 진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목이 무성하다.
그럼 무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간목은 굉장히 우량목이고 동량지제라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전지가위처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무가 크게 되면 전지가위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또 경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칠살이지만 약할 때는 이 경금이 와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게 걸룩격에 여기에도 또 간목이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뭐 인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호랑이띠라든지 했을 때는 이때는 경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좀 딱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월이다. 그럼 걸룩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간목 입장에서는 자수도 갖고 있고 인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이런 사람은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사람 스타일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부딪히는 기운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히 남자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했을 때 인목에 태어난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편간을 만약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국가기관,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이나 권력기관 이런 쪽에 가면 어느 정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묘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이라는 것은 봄이 이제 춘분절이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꽃이 막 피려고 하는 그런 시기, 해서 물론 뭐 일찍 피는 뭐 개나리 같은 경우는 뭐 인월에도 피겠지만, 해서 이 묘월 같은 경우는 새싹이 막 돋아나서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좌우묘는 도화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도화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 바람기라든지 색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쪽으로 좀 발달이 돼서 끼가 발동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100%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자수 하나만 갖고 있다 그래서 도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묘월에 태어나서 자묘가 같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묘는 형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살. 형이라는 그 극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형극을 받는다. 우리가 형극을 받는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극 해서 뭐 안중근 선생이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중근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죠. 일일 부독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구중생 입안에서 형극 가시처럼 이런 게 돋아난다. 그래서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형살 이런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형극이냐, 자하고 묘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자묘 형극이니까 무조건 그냥 외워. 자묘 형살. 그래서 뭐 우리가 형에는 뭐 이제 진진 자형살이 있고 오자형 뭐 해자형 이런 형살이 있고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건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묘도 서로 형살인데 이거는 수고, 이거는 목인데 그러면 수생목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을 때 음양오행의 생극제를 놓고 봤을 때 수는 목을 생한다 그랬는데 왜 형살이 되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묘목은 을목과 같아서,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제 돋아나는 새싹이죠. 아니면 화초나 난 이런 것을 우리가 묘목과 을목으로 하는데, 이 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동지, 겨울이 가장 왕한 동지의 차갑고 냉한 물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얼음물을 갖다가 이제서 세상에 돋아나는 그 아주 그 새싹 같은 데다가 얼음물 갖다가 확 끼얹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묘목 입장에서는 얼어 죽겠죠. 간목 같은 경우는 덜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우람하니까 뭐 그건 이겨내겠죠. 하지만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데 이 얼음물, 이 동지의 차가운 물을 갖다 보면 묘 입장에서 형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묘목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형살이 됩니다. 그래서 자수는 원래 이 묘목을 갖다가 생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시에 사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시에 태어났든지
화가 있어서 이 얼음물을 녹여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정화가 있다든지 따뜻하게 정묘, 월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태어난 이 일간과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사주의 주변에 어떻게 형성되느냐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묘 형살이 되는데, 또 이건 도화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자두도하고 묘도도한데 두 가지 와서 형극을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남자는 여자 문제 때문에, 여자는 남자 문제 때문에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성관계가 자수 하나만 있을 때, 이거 자수 자체도 나체도화라고 했는데 결국 이 묘까지 와서 형살로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그 골랑도화라고 말씀드린 제가 영상이 있는데, 골랑도화는 뭐냐면 골랑이라는 건 흘리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흘리는지, 남자가 흘리고 다닌다고 하면, 그래서 골랑이라는 의미는 정액이 흐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천간은 합이 되고 지지는 잠이 형살이 되면 이걸 골랑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골랑도화는 황음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황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주 그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 술과 여자, 아니면 여자는 남자, 이런 쪽으로 해서 주색 잡기에 놀아나다 보면 결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이성 문제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건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식기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광이라든지 신장, 생식기, 이걸 이제 수의 기운을 보는데 특히 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잠이 형살이라면 남자 같은 경우는 방광이 안 좋다든지 전립선 염이라든지 전립선 쪽에 안 좋아할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부인병, 자궁행에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런 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형살, 형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월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장간에 을개물을 갖고 있고 봄의 기운이죠. 그런데 이거는 신자진 삼합의 기운으로 해서 자진 합수가 되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아까 뿌리를 박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을, 개, 무가 있고, 이 무토는 진토니까 물이 있으니까 약간 축축한 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진 합수에 대해서 결국 합이 반합이 돼가지고 간목을 생하는데, 만약에 이게 신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신년생이나 원숭이 띠다, 여기에도 또 해수가 또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자진 두 개만 있고 여기에 술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오화가 있어 다른 게 있으면 문제는 덜 되는데, 만약에 여기 지지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다 하면 이건 이제 부평초처럼 떠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부목이 되고, 다른 말로 수다 목부라고 합니다. 목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뜰부자인데 이 나무의 기운이 수가 많아서 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의지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무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토가. 물론 지금은 사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진만 왔을 때 진월의 간목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편재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재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진토 속에는 무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진토는 진술충일 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목 입장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냐고. 이거 진월이면 어떤 사람은 이거 신약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하고 진은 합의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 진토는 봄에 청명절 환절기 속으로 땅 속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입추가 지나고 이제 절기상으로 4월에 태어났습니다. 간목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청명년도 지나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이제 막 잎이 이제 파래지기 시작하면서 울창하게 우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자수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더워질 때 물을 계속해서 간목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 좋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화는 뭡니까? 경금의 장생지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화 속에는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경금이 들어 있다는 것은 경금을 우리가 과일의 그 알맹이를 보고 신금은 씨앗으로 봅니다. 드디어 이 사화가 있을 때는 간목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목화토금수 오행이 주류하는 사주가 좋다라는 게 뭐냐면 오행이 순환 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저게 와서 채워주고 또 저게 부족하면 이게 와서 채워주고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갖춘 사주가 대체적으로 인생 자체를 좀 무난하게 사는데 이 사화 자체도 사화 속에는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여름이 시작점이지만 간목 입장에서 사화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는 이제는 병화의 병화의 제왕지죠. 그렇다고 치면 화가 이게 이제 여름에 하지를 지나는 무렵입니다. 이거는 동지고 이거는 하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상충사고로 강력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화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오화가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서로 상충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물론 간목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여름이 시작돼 갖고 나뭇잎들 보면 굉장히 잎도 파랗고 우거져 갖고 활짝 피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사지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사지. 우리가 간목은 장생지가 해수가 장생지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걸록, 제왕, 세병, 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잎도 우거지고 무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간목의 기운이 꺾이는 시기다. 더군다나 이 수국화를 대항하고 서로 상충을 받았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이 5월보다는 4월이 좀 더 좋다. 그런데다가 좌우충을 맞게 되겠죠. 그런데다 이건 도화살이잖아요. 그죠? 또 좌우묘이니까. 그러면 좌우 도화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화 쪽으로도 부딪히고 이 간목 입장에서는 기가 꺾이게 되고 더군다나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상관인데 내가 만약에 생재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 재성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재성이라는 건 토의 기운이니까 그게 좀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오화는 간목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도 또 간목이나 인목에서 많았을 때는 그때는 도움이 됩니다. 나의 기운을 빼내는 거고 기가 꺾여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용신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오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꺾여 들어가는 데다 수의 기운하고 서로 상충되고 또 이 자리는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부모 형제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왜 나의 배우자 자리 이 자는 배우자고 이건 또 부모 형제 자리고 그러면 나의 배우자가 우리 부모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풀이할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월입니다. 미월이라는 것은 간목이 이제 묘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이 미는 묘구입니다. 묘구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잠이 원진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 사이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원진살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하고 사이가 100%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서로 상대방이 사주의 궁합이 아주 잘 맞고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상대방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진을 깔고 있기 때문에 부부 자리, 배우자 자리 또 이 원진 갖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 자리는 인성이고 내 실제 배우자 육친궁은 이 미토는 나한테 또 정제고, 남자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머니와 우리 와이프가 싸우는 형상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딱 보고 한눈에 딱 봤을 때, 아, 이 남자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가 갈등이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월입니다. 신월이면 가을 입추가 시작된 절기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이제 신자 반합의 기분으로 해서 이 간목을 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다른 쪽에도 또 경금이 있고 이쪽에도 경금, 여기가 또 신금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간목 입장에서 신월은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절지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절처봉생에서 끊어져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신약할 때는 물론 이렇게 신자 반합이 돼서 수생목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운은 가을 입장에, 간목의 입장에서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는 묘에서 절로 들어서 모든 기가 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간목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무성하다, 아직도 내가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혔다 했을 때는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신약할 때는 안 좋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합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지장간성의 무임경에서 경금의 본기를 갖고 있지만 역시 임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에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만약에 신금이나 경금이 중첩됐을 때는 그때는 안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제 추분 계절이죠, 절기상으로. 자, 6월 같은 경우는 유금이라는 것은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절지를 지나서 태로 들어섭니다. 태라는 것은 수태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자하고 유는 파살이자, 파라는 것은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깨진다. 이제 파는 깨진다는 의미인데, 파가 됐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배우자하고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귀문간살이죠. 귀문이라는 건, 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귀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꼭 뭐 귀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우울증, 아니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경 과민, 공황장애. 그래서 이 자유 기문이 있는 사람들,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간목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관이고 날의 극한의 날카로운 기운인데, 내가 갑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 또 자유 기문 파살에 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천간에 정화가 있어 화급금을 해서 이거를 제어해 준다든지, 아니면 뱀띠에서 사유 합을 해갖고 또 합을 해서 이걸 합거를 해간다든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갑자일생이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배우자 자리가 좀 안 좋구나, 이렇게 한눈에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딱 보고 한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여기 8글자가 착 한눈에 딱 들어가고 뭐가 있는데 한순간에 파악이 돼야,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봐준다든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극제와 주변 형세를 한눈에 딱 파악을 하되 기본적으로 일간과 일주를 딱 보고 월지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일단 이건 편제죠. 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월지에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돈복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술과 해는 공망이라 그랬죠. 근데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문성을 나타냅니다. 술과 해는 천문성인데, 왜 이 술과 해는 천문성인데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의 그 기운이 시작된 별이
뜨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이제 술시를 기준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7시 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바뀌면서 결국 그 하늘의 모든 음의 기운, 그 기운 자체가 뻗어지면서 결국 술과 해시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천문의 기운으로 봐서 천문이라는 것은 어떤 촉이나 내가 사주를 공부해서 이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촉이 좋고 느낌이 좋아서 어떤 글자를 보고도 빨리 그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질문을 딱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딱 순간적으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그래서 촉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술과 해가 천문성이 공망이 되면 결론적으로 뭐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동양 철학, 사주 역학 아니면 풍수지, 관상 이런 걸 공부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돈 자체가 공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공망인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만 추구하게 되고 찾으려고 하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차라리 이게 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여서 그게 없는 듯하면 돈이 들어와도 자꾸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계속해서 내가 돈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월에 태어난 사람은 또 수월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 겨울 들어가기 전이니까 모든 게 추수가 끝나는 시절 그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간목 입장에서는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해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같은 경우는 간목의 장생지죠. 간목의 장생지인데 이 해수는 짠 바닷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태어난 갑자일만 갖고는 이게 겨울의 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여름생이다 그러면 찬물을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찬물의 기운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간목 입장에는 그래도 장생의 기운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해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쪽에도 해수가 있고 천간에 아니면 뭐 임수가 떠 있고 또 이쪽에 임수가 떠 있고 또 아니면 해년생 돼지띠라 그러면 이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다 물바다 망망대해에 조각배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안 좋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와서 막아줘야 되냐 술토라든지 아니면 무토가 와야 되는데 술토는 공망이잖아요. 갑자일주한테는. 그럼 공망이기 때문에 역할하는 게 반감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주긴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개띠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해가 있고 여기가 먼저 개시에 태어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이때는 술토가 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국수에서 어느 정도 범람하는 것을 술토가 와서 막아주겠죠. 비록 공망이긴 하지만 또 술과 해가 천문성이 공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사주 명리학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 이제 본격적으로 동지 이 해월만 돼도 물이 완전하게 얼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자월에 갑자일 그러면 이건 동지 완전히 이때는 얼어 있다. 물이 얼어서 얼음빙자죠. 물이 얼어 있다. 물이 얼어서 이때는 완전히 물 자체가 얼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수생목을 하는 게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잎이 이미 다 떨어져 가지고 나무 자체에 앙상한 가지가 있는데 또 얼음물이 와서 간목한테 수생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날카롭고 아주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오미 낮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술토가 또 있다든지 아니면 미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토국수가 하고 아니면 천간에 뭐 무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니면 병화가 떴다든지 그렇지 않고 천간도 다 금수로 되어 있고 지지도 다 금수로 되어 있다. 이때는 자수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간목의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간목이 몸도 안 좋아지고 병도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월이죠. 축월이면 섣달 금음인데 가장 겨울에 이제 끝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축이 합이 되겠죠. 근데 지지는 다 합을 합니다. 천간은 합이 됐다 그래서 뭐 화가 변하느냐 아니면 합이 화가 되느냐 합이 불화가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자축이 됐을 때는 합이 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합이 먼저예요, 충이 먼저예요, 형이 먼저예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일단 합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도 먼저 합하고 나서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합이 안 되면 이별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린 탐생망극, 탐합망극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순위. 뭐냐면 여기는 합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여기 충이 있다. 오시에 태어나면 좌우충이 되겠죠. 자, 이때는 먼저 자축 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합은 됐지만 불완전한 합이기 때문에 충돼서 불완전한 합은 되지만 결론적으로 합의 기운에서 토기로 변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먼저다. 탐합. 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한다. 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그것을 탐해서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한다. 그래서 탐합. 합을 먼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생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망극, 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잊어버려요? 극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탐합망극, 탐생망극,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합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별을 하든 깨지든 세상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얼어있는 토이기 때문에 결국 천간에 화기가 있어야만이 이게 녹아서 아니면 좀 가급적이면 오시에 태어나든지 했을 때, 그리고 이건 정제지 않습니까? 정제라고 해서 또 내 배우자 자리에 이게 또 정제가 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하고 또 바람도 날 수도 있고요. 또 이 축토에는 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신기니까 날카로운 또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이 딱 또 들어있죠. 신금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관이 내 배우자 자리에서 다른 거하고 합이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남편이 합의된다는 것은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한눈에 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바박 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저하고 좀 가르치는 게 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주는 너무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난이하고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은 좀 어려운 부분 내용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갑인 일주에 이어서 갑자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육식갑자에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다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주 하나만 가지고 그 사주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 일간 이걸 알고 몇 월에 태어났는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파악을 해도 거의 사주의 70~70%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